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한국 와서 제가 머리 스타일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힘든데 저도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자 관세 폭탄 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AI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에는 어떤 게 바뀔 것이라는 미래 예측, 미래 전망, 어찌 보면 예언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한 컨퍼런스에서 길게 했는데요. 내용이 정말 길고 방대한데 제가 알맹이만 쏙 정리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 한국에 적합한지 이게 타당한 내용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기업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그런 기업은 마케팅 비용을 거의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는 한 번쯤은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기업 마케팅 관련된 그런 내용이 항상 내포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종말.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곧 사라질 것이다. 이 내용은 현재 피부로 체감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법조계 혹은 일반 사무직 그리고 이제 막 코딩을 시작하는 신입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전부 다 대처 가능하기 때문이죠. 당장에서만 해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상담 혹은 법적인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항상 변호사를 찾아가서 많은 비용, 비싼 비용을 내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사람의 사인이 필요한 그런 문서가 아니라면 제가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찾아간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GPT나 제미나이가 그냥 다 해주기 때문이죠. 간단한 이미지 제작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한다거나 제 유튜브 영상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도 거의 대부분 AI와 함께 그렇게 일을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한국에 왔을 때 유튜브 규모가 좀 커지고 좀 양질의 정보를 위해서 제 일을 도와줄 그런 직원이 한 명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AI가 그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말동무가 필요하다, 좀 심심하다, 이거 외에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예능을 한 게 봤는데 남녀가 어머니를 데리고 맞선 장소에 나와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맞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의 직업을 나중에 공개하는데 거기에는 사업가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그리고 현직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딱 공개되니까 갑자기 어머니들의 픽이 변호사도 이렇게 확 몰리는 거예요. 직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별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그러니까 전문직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수익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고전적인 인식이 박혀 있는 게 아직까지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이 이거를 간과하고 계신 게 현재 AI가 발전했을 때 가장 먼저 대처되는 전문직은 바로 법조계, 변호사들, 특히나 재판에 나가지 않고 서류 작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변호사분들이 가장 먼저 대처가 된다.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능을 보면서 조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머님들 저렇게 신랑감을 거두면 나중에 후회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의사 직업의 위기. 의사가 되지 마라. 3년 내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된다. 이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마케팅이 좀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일단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로봇의 단가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가 나온 이후에 최대한 많이 판매를 해야지 이 신산업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는 적용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라이센스, 그러니까 전문직에 대한 보호, 전문직에 대한 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편이에요. 일단 대한민국이 야매 치료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도 있는데 의사 라이센스, 의사의 자격증의 그런 파워가 정말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수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는 병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의사들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배리어를 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은 거의 대부분 중국 혹은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토종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이 우리 한국의 의료 산업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제도를 법제화해서 그렇게 차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 우버의 사례를 좀 보시면 아마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기존 산업을 집어삼키려는 그런 해외 기업들의 진출을 정부가 어떻게 제도화해서 그렇게 막는지 그런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걱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축 무용론.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마라.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오므로 저축은 필요 없다.
자, 이 말은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포브스에서 집계하는 전 세계 재벌 랭킹 1위, 2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일론 머스크는 20대 이후로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생계의 위험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계층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서민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귀족들이 농민들이 쌀이 없다, 먹을 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 쌀이 없으면 빵이나 밀을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거와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그런 국가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월에 천을 보면 월세로 500만 원을 지급해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거나 경제적인 타격을 입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서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연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그 수익률을 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있긴 하죠. 그런데 미국의 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신뢰성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도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이 과연 국민연금 혹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국가 경쟁력,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갈리는 그런 문제란 거죠. 국내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과거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일단은 지켜야 돼요.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이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이 이후의 미래는 나도 알 수 없다. 마치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제가 멀쩡히 살아있어도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나 혹은 불치병 판정을 받거나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더 재밌고 지금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핵융합은 불필요. 핵융합 발전 연구는 하지 마라. 태양이라는 거대한 핵융합로가 있는데 왜 지구에서 또 만드는가? 이는 남극에서 제빙기를 돌리는 격이다. 자, 핵융합 발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한때 글로벌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던 초전도체, 그리고 핵융합이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우주 산업이죠. 그리고 솔라 에너지나 ESS 같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배터리 시스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적인 그런 마케팅적인 발언이 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쏘아 올려서 거기에다가 태양열 패널을 장착해서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돌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핵융합 발전은 지난 60년 동안 꾸준히 연구가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려면 30년, 40년이 걸리는 그런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 내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식, 그런 아이디어를 채택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다. 인간의 마지막 위협. 아직 AI 회로 설계는 쉽지 않고 로켓 엔진도 인간이 만든다. 아마 스타쉽이 인간이 만드는 마지막 위대한 창조물이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지난 발언과는 정반대로 사업가적인 발언이 아니라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한계는 지금 거의 정점에 다다른 상태이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AI의 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우리가 직접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그 노동자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저는 AI가 발전하면 우리가 노동자 계급에서 매니저 계급으로 승급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유일한 제약. 발전의 병목은 오직 반도체 칩, 금속 전력망 뿐이다. 테슬라는 직접 반도체 공장 팹을 지을 것이다. TSMC가 과잉 투자를 우려하는 건 이해하지만 결국 병목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이 내용은 현재 국제 정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를 무기로 하고 있고, 미국은 그래픽카드를 무기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글로벌 생산망이 이렇게 잘 돌아갔는데 지금 같은 미중 패권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게 많이 힘들 것이다.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의 생산력,
기술력에 의존하게 되면 그게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무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AI 그리고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반도체 그리고 전력 쇼티지 현상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 반도체의 과잉 생산, 그러니까 경쟁 구도, 치킨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의 완성품, 뭐 전기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런 거에 단가가 싸지거든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올라갔죠. 그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완성품인 로봇이나 자동차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경쟁을 부추기고 생산 과잉 현상이 일어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우주 자원 채굴. 태양계의 소행성 대부분은 채굴되어 태양광 패널로 바뀌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 이거는 먼 훗날에 발생할 약간 SF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2030년이나 40년 정도 되면 이제 달에 기지를 세워가지고 뭐 거기에서 헬륨3나 희귀 광물을 뭐 채굴하는 그런 거는 있겠지만 태양계 소행성 대부분을 만드는 거는 약간 SF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UFO 부재. 지구에 나타난 UFO는 내가 아는 한 없다. 알게 되면 즉시 X에 올리겠다. 궤도에 9천여 개의 위성을 띄웠지만 우주선을 피해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아, UFO. 이거 저도 정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인데 지금 최근에 UFO에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해외의 전문가들은 이 UFO가 외계에서 날아온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지구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사하기 힘든 아주 깊은 그런 심해 속에 외계인들의 전초기지가 있을 것이다. 혹은 우리가 다른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할 뿐이지 이 근처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지 꽤 됐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무언가를 발견해서 X에 이렇게 딱 올리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명 연장. 향후 10년 안에 인간의 수명이 2배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불멸의 시대. 당신의 아이들은 무한한 기대 수명을 갖게 될 것이다. 장수와 준준 불멸은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저속노화 혹은 영노화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40대, 50대들의 외모를 봐도 과거 우리가 알던 아버지 시대 때 뭐 40대, 50대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건강하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관리한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류는 점점 더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AI가 의료 산업에 진출하기 전에도 이렇게 점점 좋아졌는데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되면 그게 훨씬 더 급격하게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평생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더 많은 걸 하고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 만약에 주어지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게을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회도 위에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꽉 잡고 있다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의 의미 상실. 보편적 고소득과 사회적 불안이 공존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므로 직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각 국가마다 기준을 내리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직업, 그리고 학벌이 그 사람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변호사는 직업을 밝히자마자 어머님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확 돼서 이렇게 싹 쏠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직업은 그 당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유니폼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의 의미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이 사람을 검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인이 미국에 비자를 신청할 때 이 사람의 SNS 과거 기록을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순히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직업이라는 그런 유니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관과 과거의 발언, 행적 같은 거를 더 중요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사람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그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의 학벌, 그리고 커리어, 그 사람의 직업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데이터, 신상을
훨씬 더 딥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모호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점점 더 그게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 불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불안은 내가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나는 뭐 해먹고 사나? 또 새로운 일자리 구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연봉이나 임금도 줄어들 텐데 이런 고민은 노동자 계층으로서의 고민이고 앞으로 AI가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현재 포지션에 있는 노동자 계층은 AI가 정말 빠르게 대처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노동자에서 매니저, 자주적인 인생, 내가 스스로 경제적인 생산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코앞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2부를 만들고 만약에 반응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